자, 여기 봐봐. 사실 회사에서 구평 전략 캐스트 찍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회사 스튜디오에서 학생들 없는 데서 찍었었다? 근데 이거 하겠다고 얘기해놓고서는 파이널 전략을 찍어놨어. 그건 이제 구평 이후잖아.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구평 전략을 찍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헷갈렸던 거지. 그래서 지금 구평 전략을 지금 얘기할 거야. 구평 전략은 지금 8월 초잖아. 그러니까 구평이 있는 9월 초까지 한 달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거이기도 하지만, 구평이 끝나면 세상이 끝나? 아니잖아. 구평 이후에 본수능까지 시간이 있잖아. 구평까지의 시간은 본수능까지의 어떤 것에 대한 전초적인 시간, 이렇게 보면 되지. Q&A 게시판에 내가 직접 질문 답글 달고 하면서 몇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면 나도 그런데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을 거야. 하나씩 좀 얘기할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구평 전까지 한 달 동안 니네 이런 거에 집중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 제일 먼저는 전체 유형에서 뭐 빈칸도 조금, 흐름도 조금, 대입학도 조금, 듣기도 조금 해서 전체 유형에서 골고루 틀리는 거 있잖아. 밥은 골고루 먹는 게 좋지. 근데 유형은 골고루 다 틀리잖아? 그럼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대수능 전까지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번 8월달 한 달 동안 구평 전까지 나한테 전략적으로 나는 이거는 무조건 맞히는 유형이지. 요거는 좀 내가 약하다. 알았어? 그래서 강한 유형과 약한 유형이, 그러니까 전체가 다 약해서 안 되고, 이게 뭐 이런 걸 이제 전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전략적으로 내가 강한 거하고 약한 유형이 좀 구별된 상태가 다 틀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아. 그래야 시험장 갔을 때도, 이번에 구평에 들어가서도 내가 맞추고자 하는 건 이건 무조건 점수를 확보하고 마치고, 남는 시간 동안 내가 여기에 좀 투자한다, 이렇게 하는 게 공부 방법이, 그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뭐는 돼 있어야 되냐면, 유형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 우리 아까 현장 강의에서도 내가 얘기했지만 정면 승부를 걸 때는 이렇게 읽는데 스킬은 마지막 치고 어떻게 해서 한다는 거, 이런 게 있었었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유형에 대한 이해가 없고 독해 문제를 풀 때 전부 다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애들은 유형에 대한 이해 없이, 이런 애들은 영어 소설책 읽는 거하고 수능 영어 지문 읽는 거하고 똑같이 차이가 없는 거야. 당연히 이런 애들은 이게 자기 실력만큼 안 나와. 늘 학생들한테는 뭐가 아깝냐면, 공부는 이만큼 했는데 성적이 이만큼밖에 안 나와. 밥은 이만큼 먹었는데 똥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지. 이게 왜 이러는 거냐면, 어느 게 중요한지 어느 게 강한지 약한지 유형별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영어 실력을 확실하게 점수화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독해만 해서 문제를 풀던 애가 있으면 이제 진짜 마지막이잖아. 뭐는 접근해야 되냐면, 전략적으로 유형별 전략이 들어가야 내가 강한 유형과 약한 유형이 나뉘어지고, 여기 있는 점수를 빨리 확보하고 여기는 남는 시간 동안에 여기에 투자해서 실전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평이 마지막, 이제 뭐 10월 서울시 교육청도 있겠지만 그래도 평가원은 이게 마지막이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구평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알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했고, 이제 세 번째 단어. 내가 니네라면 단어를 이렇게 할 것 같아. 이렇게 우선 문구점 가가지고 큰 커터칼을 사. 졸라 큰 거, 막 이만한 거, 살상용 큰 거 있잖아. 이런 걸 하나 사. 그걸 산 다음에 대부분의 책들은 떡제본이 돼 있잖아. 내가 하는 대로 해. 지금 단어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떡제본이 돼 있으면 니네 지금 책상에 앞에 책들이 이렇게 세로로 꼽혀 있을 거야. 그 중에 영어 단어에 대한 얘기야. 영어를 지난 고1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영어 책들이 꽂혀 있을 텐데, 그걸 다 끄집어내서 보면
손때가 묻은 데가 있고 화해서 아예 공부 안 한 데가 있을 거야. 책장에 그냥 자리만 차지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공부를 한 페이지, 알았어? 공부를 니네가 아예 보지 않는 페이지, 그거를 그 살상용 칼 같은 그걸로 떡제본을 확 잘라버려. 하얀 건 그냥 내일 신문지 버릴 때 그냥 버려버려. 그럼 책장에 꽂혀있는 책이 이만큼인데 니네가 공부한 거를만 놔두고 아예 공부하지 않은 거를 다 버려버리면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 거야. 그게 너희들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내용들이야. 공부한 흔적이 있어도 지금 보면 이게 뭐지? 이런 거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야. 단어는 옛날에 한번 공부한 단어를 다시 외우는 게 시간도 짧고 기억도 오래가고 옛날에 기억이 되살아나서 지속력도 오래가. 지금 이 시점에 단어를 모른다고 그래서 시중에 있는 단어집 사가지고 그거 외우는 거는 자살행위야. 단어는 내가 과거에 공부한 책 속의 단어를 정리하는 게 무의식 속에 있는 단어를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공부한 단어를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깊게 박혀 있는 걸 다시 상기했을 때 효과가 제일 좋아. 그리고 그냥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 문장 속에 있었던 그 단어를 외우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단어의 용법을 외우는 거야. 그러면 칼을 들고 싹 도려내가지고 이제 남잖아. 그러면 진짜 잘 나오는 형광펜 들어. 형광펜 하나 들고 좋아하는 음악 귓구녕에 꽂아. 그리고 한 2시간 논다 생각해. 그리고 책상에 딱 앉아서 자, 이제부터 킹콩의 미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만큼 쌓여 있는 거에서 딱 봐서 모르겠는 단어 있지.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단어, 분명히 공부한다는데. 근데 아예 모르겠는 단어 딱 보는데 그 다음에 자신이 없는 단어. 모르겠는 단어 다시, 그거 다 형광펜 쳐버려. 공부한 데를 다시 공부하지 말고 그냥 딱 봐서 모르는 단어랑 지금 봐서 자신 없는 단어 그냥 형광펜 치기만 해. 그냥 완전 단순 작업이잖아. 알았어? 형광펜만 쳐. 그 단순 작업 엄청 빨리 끝나겠지. 아무리 책이 몇 권이더라도. 그리고 나서 형광펜 쳤을 거 아니야. 그거를 대학노트, 스프링노트 있잖아. 거기에 단어를 적어. 적기만 해. 사전 찾지 말고. 그냥 니네가 모르겠는 단어 그거 적기만 해. 그럼 한 페이지 한 10개 적고 다음 페이지에 또 한 10개 적고 그럴 거 아니야. 적어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까 이 단어 나왔었는데 또 적었네. 이거 또 적었네.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게 느낄 거야. 요 단어들이 너희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2번 이상 나온 단어들 그냥 적기만, 단어 사전 뜻 적지 말고 그냥 단어를 적기만 하라고. 그럼 적으면서 느낄 거 아니야. 이거 아까 적었던 단어인데. 그럼 가서 거기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밑줄 치고 이렇게 몇 번씩 등장하는지 적어. 그러면 적은 단어가 만약에 한 100개가 되면 2번 이상 중복된 단어가 한 70개 나오잖아? 그럼 100에서 뺀 30개를 외워야 돼. 이 70개가 시급한 거야. 70개가 시급한 거야, 니네한테는. 각자 자기한테 필요한 단어는 그거야. 그래서 단어는 외부에 있는 단어장을 사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한 그 안에 있는 그 단어를 빼서 외우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 4번째. 이제 듣기에 대한 변명은 하지 마. 듣기에서 몇 문제 틀려서 3등급 됐어요. 듣기 다 맞았으면 저 2등급인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마. 이제는 이거 통하지 않는 시점이야. 듣기를 못하는 건 영어 실력이 아니라 그냥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듣기를 많이 안 해서 감각이 떨어져 있는 거. 부지런하게 하지 않아서 떨어지는 거잖아. 부지런하게 들어. 9평전까지 한다. 5번째. 하루의 공부 시간은 1시간 정도는 해야 돼, 영어는. 그래야지 감각이 돌아와. 그리고 바이오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영어 1시간 하는 게 제일 좋아. 왜냐면 시험날 점심시간 이후에 영어 시험을 보니까 늘 그 시점쯤이면 영어 지문을 읽는 몸 체계를 만들어 놓는 거야. 매일 그것만. 간단하게 말해서 밤 9시에만 맨날 영어 문제 좀 풀다가 시험날 가가지고 점심에 점심 먹고 영어 문제 풀려고 해봐. 그거 잘 적응이 안 돼. 너무 예민하다고 얘기하지 마. 대부분 그게 좀 불편하게 느껴져. 점심에 1시간 동안. 알았어? 이해가 됐어?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데 6번이 제일 중요해. 자기가 옛날에 들었던 강의 다시 들어. 강의는 선생님들의 노하우야. 선생님들의 강의를 다시 들으면 저런 말 하셨나? 벌써 그 당시엔 이해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까먹은 거야.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노하우를 머릿속에 계속 인두 지지는 것처럼 지져놔. 그런 문제 나오면 탁 튀어나오게. 강의 듣는 거 편하잖아.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면 되잖아. 알았어? 구평전략 끝.